자, 배양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무균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변 배양은 무균적으로 소변줄을 꽂아서 했던 거고, 그 밑에 보시면 객단 배양 검사라고 있죠. 자, 객단 배양 검사는 어떻게 한다? 입으로 뱉는 게 아니고 무균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석션을 통해서 객단 배양 검사를 한다는 거, 그거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배양 검사가 아니라면 객단 검사는 언제 받아요? 이른 아침에 첫 기침 해서 받는다고 했었죠.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투약의 5가지 원칙은 환, 약, 시, 용, 용이라고 해서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용법으로 주자 했었죠. 그래서 투약의 5원칙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13번까지 여러분, 자, 투약에 관한 여러가지 몇 가지 설명이니까 이 부분 여러분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3번에 보시면 투약의 과오가 생겼을 때는 즉시 보고하라 그랬죠. 왜? 무슨 의무다? 정직의 의무가 있다는 거 했었고, 그리고 4번에 수술 끝나고 나서는 수술 전에 주던 약을 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하고 6번에 보시면 안약이나 연고를 넣는 방향이 있었죠. 요거는 그림 문제로 물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넣고 나면은 눈의 내각을 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내각을 꼭꼭 눌러준다 그랬죠. 그래야지 비루간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연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을 건데 넣고 나서 눈을 감고 안구를 굴려줘라 라고 했었죠. 그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귀약, 그 다음에 코약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나머지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투약의 원칙 여러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맥주사의 합병증이라고 해서 적어놨어요. 자, 이 부분은 막 외울 거는 아니고요. 눈도장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염증이라는 게 있고, 그 염증, 그죠? 그 주사 맞는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빨갛고 부어있고, 그리고 열나고 아프다 하는 이 증상이 나타내면은 염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이 안 들어가고 그쪽이 주입이 안 되면서 아프고 또는 부종이 있고 불쾌감이 있고 이런 거 나오면 치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약이 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막 팅팅 붓는 거 있죠. 혈관으로 안 들어갔을 때 그런 거를 치윤이라고 합니다. 치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자, 정맥혈관을 따라서 그쪽이 빨갛고 부어있고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정맥염이라고 했었어요. 참고로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액은요, 혈압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안 맞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런데 수액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환자는 몸이 붓겠죠. 그죠? 몸이 붓고 또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혈압은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겠죠. 그죠? 혈압도 올라가. 그리고 호흡도 힘들어.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를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과수화 또는 수분과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면 주관적인 증상이 있고 객관적인 증상이 있죠. 그러면 주관적인 증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환자 자신만 느끼는 거죠. 그건 주관적. 그럼 객관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타인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는 객관적. 다른 사람이 모두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는 객관적인 거라고요. 손가락이 5개다. 그건 누가 봐도 똑같은 거지. 그죠? 또는 손가락이 4개다. 누가 봐도 똑같은 거지. 똑같이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객관적. 나만이 느끼는 건 뭐라고 한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증상인 것은 또는 객관적인 증상인 것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1번에서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
꼭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입맛 없다는 거 주관적이라 그랬죠.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입맛이 없다 하면서 점심시간에 보니까 밥 다 먹더만. 그럼 그건 어떤 거예요? 식욕이 좋은 것. 식욕이 없다면서 다 먹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식욕이 요즘 따라 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밥맛도 너무 없어 해놓고는 했는데 많이 먹고, 또 어떤 사람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반에 반도 안 먹고 그런 사람 있잖아. 식욕 없다는 것만큼 주관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아프다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주관적인 거야.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누가 아나? 자기만 알지? 주관적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관적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특히 기침, 오심 이거는요 특이하게 주관적인 거기도 하고요 객관적인 거기도 해요. 기침, 오심. 반면 청색증 이거는 뭔데요? 객관적인 증상. 그죠? 39도 고열, 열감이라고 했다면 뭘까요? 주관적인 거야. 화끈해. 그거는 주관적인 거야. 근데 지금 39도라고 했잖아. 이것만큼 객관적인 게 어딨어? 그 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났대. 뿔긋뿔긋하게 뭐가 났대. 그럼 그것도 누가 봐도 빨긋빨긋하잖아요. 객관적인 거죠. 그런데 가렵다 이렇게만 말하면 주관적인 거가 되는 거고요. 황달 뭐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 노랗게 변했으니까. 청색증, 창백 이런 거 전부 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상이죠. WBC 백혈구가 올라갔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다. 검사 결과. 그거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바이탈 사인 그것만큼 객관적인 게 어디 있어요? 객관적인 증상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증기흡입 그 다음에 밑에 흡인간호라는 말 있죠. 자, 요거 두 개 구별을 하시고, 특히 흡인이라는 거는 석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석션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는 이유는 분비물로 인해서 혹시나 환자가 폐렴 이런 게 생길까봐 석션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관, 절개관, 내관 소독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과산화 수소수 하는 역할에 용혈작용한다, 백태킨 혀의 죽은 조직 제거한다, 입냄새 원인 제거한다, 탈색작용한다, 빛을 차단하는 용기, 차광 용기에 보관한다 하면서 하나를 뭐를 했냐면 기관, 절개관, 내관 소독에 쓴다 라고 했거든요. 과산화 수소수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관 절개관 하고 있는 쪽에 그 구멍에다가 꺼즈로 덮어줄게요. 근데 그 꺼즈가 어떤 꺼즈? 식염수 같은 데다가 적신 꺼즈, 젖은 꺼즈로 덮어줄게요. 그럼 젖은 꺼즈로 덮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 안에 분비물이 말라 있는 것보다 촉촉해야 잘 나오겠죠. 그래서 습도를 주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마른 꺼즈를 해놓으면 먼지가 풀풀 날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가 먼지가 그 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젖은 꺼즈를 덮어두면 젖은 꺼즈의 먼지가 어떻게 될까요? 들러붙겠죠. 그죠? 그래서 가습 그리고 먼지 흡착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젖은 꺼즈가.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석션 압력이라고 돼 있죠. 자, 성인 수치 적어주시고요. 100에서 120. 그 다음에 1회 흡인 시간은 얼마? 10초 이내. 총 시간은 얼마를 넘지 마라? 5분을 넘지 마라. 그리고 흡인 카테터는 언제마다 교환해야 됩니까? 몇 시간마다 이게 아니라 언제마다 석션 시마다 교환을 한다. 그리고 카테터 삽입하면서부터 석션기 작동이 돼서 막 빨아당기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때까지는 석션기 작동되지 않게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분비물을 채취하려고자 할 때 어떡할까요? 석션기 온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쉬 소리 내면서 청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 중에는 흡인기를 작동시킨다 하면은 X 작동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동맥피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하고 알아보는 검사가 ABGA라고 있어요. 이거를 동맥혈가스 분압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동맥피를 뽑아서 하는 거니까 혈관도 어디를 이용해야 돼? 동맥을 이용하겠죠. 요골동맥 또는 상완동맥, 대퇴동맥 이런 데서 쓸 거예요. 그리고 동맥을 찔렀기 때문에 체열하고 나서요, 조금 다른 정맥을 찔렀을 때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혈을 좀 더 오래 해야 돼. 동맥을 찔렀으니까.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눌러주는 게 아니고 압박해서 지혈을 시키겠습니다. 자, 목적에서 보시면 저산소증 이런 거 찾아내고자 하는 건데, 이때 pH,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HCO3라고 해서 적혀 있죠. 자, 요거 여러분 숫자 적으셔야 됩니다. 7.35에서 7.45, 90에서 100, 그리고 35에서 45 적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줄 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비강 캐뉼라, 이 배관은 몇 시간마다? 8시간마다 제거한다. 그리고 또 호흡기 환자가 객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간호는 뭐예요? 금식. 왜냐하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금식. 그리고 또 절대 안정이었어요. 그죠? 객혈 환자는 절대 안정이라서 두드려 주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큰 기침은 안 좋아요. 그래서 큰 기침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잔기침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하죠. 그리고 기도로 가면 안 되니까 금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를 돌볼 때 제일 중요한 간호, 감염 예방. 백혈병 환자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간호, 감염 예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혈압이 80에 50이죠. 자, 혈압을 떨어뜨리게 하고 혈압을 건드렸어. 그러면 제가 보기에서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뭐라 그랬죠? 쇼크 또는 출혈 이런 것 때문이라 그랬죠. 만약에 맥박이나 그러니까 체온을 건드려 놨으면 그거는 뭔데요? 감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체온이 아니라 혈압이 80에 5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쇼크 또는 출혈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출혈입니다. 봐주실 것. 자, 안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요 마스크는 낄 때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얘를 끼고 약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경구투약 할 수 있어요. 마스크 껴도 경구투약 할 수 있어. 어떻게? 잠깐 벗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하면 안에 습기가 막 차겠지. 그죠? 습할 거 아니에요. 막 습하게. 그럼 이때 안에 습하면 마스크 안쪽의 수분은 닦아준다, 안 닦아준다? 닦아줘. 그죠? 닦아주고 이 안에다가 젖어 있는데 파우더 같은 거 발라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그래도 젖어 있는데 파우더 같은 거 바르면 떡지겠죠? 안 돼. 그리고 마스크를 꼈을 때 광대뼈나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튀어나온 돌출 부위에는 살이 피부가 실킬 수 있잖아요. 마찰 때문에. 그럼 그런 자리에 뭐를 대어준다? 패드를 대어준다 라고 했죠. 마스크 같은 경우에. 그죠? 자, 그런데 마스크 말고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1번에 볼래요? 요거 볼래요? 요거 비강 카테터 하는 거 보이시죠? 남자 검정색 옷 입고 있는 남자. 자, 이 남자가 하고 있는 거는요. 비강 카테터야. 콧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위관 튜브랑 비슷하죠. 그래서 위관 튜브는 저런 비슷해서요. 길이를 코에서 귀까지 길게 집어넣어야 돼서요. 이거는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별로 안 써요.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맨 밑에 보시면 2번에 비강 캐뉼러라는 거 있죠. 이거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얘를. 그럼 얘는 왜 편하냐면요.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 비강 배관은 캐뉼라는 몇 시간마다 교환해준다? 8시간마다 제거하고 깨끗이 하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요, 산소를 많이 줄 때 말고 조금씩 줄 때 요긴하게 쓸 거야. 요긴하게.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래 말하면 어떤 거다? 비강 캐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비강 캐뉼라라는 말 보이시죠? 비강 캐뉼라. 자, 얘는요, 첫 번째 줄에 안전하다. 그리고 쉽게 적용할 수